자, 며칠 전에 우리 임용시험을 봤죠?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는 분들의 목적이 두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시험을 보신 분들이 성적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내년, 내후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의미에서 강의를 보실 분들이 있는데, 자, 그 두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국가고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해요. 그런데 임용시험의 수학에서 기출문제도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성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데서는 기출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다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본다고 하지만, 수학은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자, 주관식 시험으로 수학을 보는데 올해 나온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절대 내년에 안 나와요. 그럼 내년에 출제위원들이 욕을 먹어요. 굉장히 많은 수학 문제 중에서 왜 냈던 걸 또 내느냐 욕먹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올해 나온 문제는 내년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우리 수학에서는 더 타당한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래도 기출문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올해 시험 제도가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향이 앞으로의 경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무엇인가를 봐줘야 돼요. 자,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 한 말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지만 2교시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전공 2교시는 문제수가 많아요. 시간도 충분히 많이 주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모의고사반을 수강하시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내가 풀기 좋은 문제들이 마지막에 몰려있는데 시간이 모자라 못 푼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물론 저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시험 보러 갔다면 절대로 순서대로 안 풀 거예요. 전공 2교시에는 첫 번째가 뭐예요?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3교시는 다른 게 중요하죠. 자, 서술형, 논술형이거든요. 그때는 답안 작성의 요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가도 왜 답안 작성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화면을 보시죠. 자,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수학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5번부터 문제를 풀어보죠. 자, 10하고 서로소인 양의 정수 m에 대해서 m의 18승의 마지막 두 자리가 우리 21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100을 법으로 해서 21이라는 뜻이 되어버리죠. 자, 문제가 뭐예요? m의 291승의 마지막 두 자릿수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61이고요. 자,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유일하진 않아요. 일단 제 풀이를 보시고 다른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죠. 자, 일단 m은 100하고 서로수기, 10하고 서로수기 때문에 100하고도 서로서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무슨 뜻인가요? m은 U100, 저는 U100이라고 쓰지만 이렇게 쓰는 교재도 있죠. 우리 G에 100의 스타라고 쓰는 교재도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100하고 서로소인 것들의 집합. 무슨 군이죠? 곱셈군이에요. 자, 저 U100의 원소의 수는 오일러 함수 100이고요. 계산해주면 4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정수론에서는 오일러의 정리라고 부르고 대수학에서 라그랑지의 정리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m의 40승이 무엇이 돼야 돼요? m을 100을 법으로 1이 돼야 돼요. 자, 대수학적인 용어로 쓴다면 m의 위수는 무엇의 약수이다? 40의 약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일단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에요? m이 10하고 서로소이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m의 18승이 100을 법으로 21이다.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21의 곱셈에 대한 위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21의 n승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21의 n승은 20 더하기 1의 n승이기 때문에, 자, 이항 정리를 쓰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이제 k가 2 이상이면 20의 k승은 100의 배수예요. 따라서 k가 0과 1일 때만 따지면 되죠. 그래서 k가 0일 때, 1일 때를 따지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 21의 n승의 100을 법으로 한 나머지가 되어버려요. 자, 따라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어요? 21의 위수가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1의 5승은 100을 법으로 1이다. 자, 21은 곱셈에 대한 위수가 5예요. 자, 그러면 자, m의 18승이 21이죠? 21의 5승은 1이에요. 다시 말해서 m의 90승은 100을 법으로 1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나요?
m의 곱셈에 대한 유수가 무엇이다? 90의 약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좀 전에 우리 m의 유수가 40의 약수였죠? m의 유수는 90과 40의 공약수, 따라서 10의 약수가 돼야 돼요. 무슨 뜻인가요? m의 10승은 100을 법으로 1이다. 자, 구하라는 문제가 무엇이죠? m의 294승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m의 294승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자, m의 유수가 10의 약수이기 때문에 m의 4승만 구해주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구하는 건 m의 4승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m의 18승이 2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좀 더 틀 수 있죠? m의 유수는 10의 약수예요. 자, 10이라고 딱 못 박으면 안 돼요. 10의 약수이다요. m의 유수는 10의 약수이기 때문에 m의 8승. 자, 21은 100을 법으로 m의 8승하고 합동이에요. 자, 그러면 21 곱하기 m의 제곱은 m의 8승 곱하기 m의 제곱 m의 10승이죠? m의 10승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21 곱하기 m의 제곱이 100을 법으로 1이 돼야 돼요. 자, m의 제곱이 무엇이 돼야 돼요? 21의 역수, 역원이 돼야 돼요. 아까 봤지만 21의 위수가 5라는 걸 이용하면 m의 제곱이 21의 4승하고 합동이 된다. m의 4승은 21의 4승의 제곱이니까 21의 8승이죠? 자, 21의 위수가 5니까 21의 3승하고 똑같고요. 61. 하고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실제로 m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m은 21의 제곱 4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또 뭘 이용할 수 있어요? 49는 위수가 2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자, 41 곱하기 49인 9도 요성질을 만족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m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 문제에서 m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m의 4승을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100을 복으로 우리 61이 된다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저는 풀이 과정에서 대수학을 조금 이용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계산만으로도 우리 가능하죠. 또 하나 있어요. 저는 그냥 100을 법으로 썼어요. 어떤 방법도 가능해요? 100은 25 곱하기 4. 그래서 자, 이제 무엇으로 나누는 거예요? G100은 무엇하고 동형이다? G4 프로덕트 G25하고 동형이다. 그래서 G4에서 계산, G25에서 계산해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 대수학에서 Gn에 대한 문제를 풀 때 n이 합성수가 되면 소인수 분해해서 저렇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고 나중에 또 이런 생각이 또 하나 문제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위수가 2014. 자, 이제 2014년 임용시험이기 때문에 2014를 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두고 뭘 기억하냐면 수학자들은 그 해의 시험 볼 때요. 그 해의 연도를 시험 문제에 넣는 걸 좋아해요. 자, 이제 2014년 임용고시이기 때문에 2014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소인수 분해를 해줬죠. 혹시 이 소인수 분해를 몰라서 틀릴까봐 소인수 분해까지 해줬어요. 자, 나중에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되죠. 자, 2014인 위수가 2014인 순환군에서 자, 지의 부분군의 개수를 스몰 m, 위수가 38인 원소의 개수를 스몰 n이라고 할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답은 26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우리 빠르게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자, 제가 5번 먼저 풀어드리고 6번을 풀어드리지만 제가 실제로 시험 보러 갔다면 5번보다 뭘 먼저 풀었을 거예요? 6번을 먼저 풀었을 거예요. 왜? 6번은 빨리 계산을 끝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정리 몇 가지만 쓰면 돼요. 유한순환군의 부분군의 수는 자, 지의 위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4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우리 8인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 정리는 뭐죠? 유한순환군 G에서 K가 G의 위수를 나누면 위수 K인 원소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몇 개 존재한다? 5일로 하면서 K개 존재한다. 자, 확인할 건 뭘 확인해 봐야 돼요? 38이 2014를 나눈다고 확인했으니까 자, N은 몇이에요? 5일로 하면서 38. 계산해주면 18, 그다음 더해주면 26인 걸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먼저 풀어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를 나중에 손대는 것이 전공 2교시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작업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죠. 자, 올해 문제의 특징이 적분 계산을 상당히 많이 문제에 수재를 했어요. 자, 왜 이런 적분 계산이 많이 나왔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고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반복 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답은 요건데요. 이런 문제를 보는 순간 적분의 순서를 바꿔야 될 것이다 라고 떠올려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미적분학 문제라면 그냥 계산해도 되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임용시험이거든요.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럼 당연히 무엇일 것이다? 적분 순서를 바꾸는 문제일 것이다. 여러분 다 잘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바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적분 영역이 요만큼이니까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면 우리 답이 나오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코사인 1 또는 뭐 삼각함수의 공식을 써서 우리 이렇게 바꿔버려도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뭐 자료를 보시고 바로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죠. 자, 8번도 미적분학 수준의 문제죠. 거듭제곱급수의 수렴 구간을 구하라는 문제. 자, 순서는 수렴 반지름을 구하고 양 끝점에서 판단만 해주면 되고요. 자, 수렴 반지름은 5가 되고요. 마이너스 5일 때는 수렴하지 않고 5일 때는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제 풀이를 봅시다. 자, 수렴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원래 정석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상극한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AN의 절대값의 n승근의 상극한분의 1. 이것이 수렴 반지름을 구하는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자, 하지만 이 계산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거죠. 비판정법을 이용하는 것. 이것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몇 급수의 수렴 반지름은 L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수렴하지 않거나 이 극한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정석대로 이렇게 와야 돼요. 자, 먼저 이 방법을 따라가 봅시다. AN 더하기 1분의 AN의 절대값의 극한을 구해주면 5가 되는 걸 바로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되고요. 수렴 반지름은 5고요. 그래서 x가 5일 때하고 마이너스 5일 때를 집어넣으면 x가 5일 때는 수렴하는 교대급수, 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발산하는 양항급수. 따라서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5는 안 들어가고 5 이하가 되는 구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9번이에요. 자, 9번은 함정이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함정에 빠질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함정인지를 보겠어요. 자, 양수 R에 대해서 함수 F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X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X가 0 이하일 때는 0으로 제한해줬어요. 자, 이제 기입형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감안해 주셔야 돼요. 저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뒤에 자세히 써드렸지만 절대로 실제 시험에서 제가 써드린 대로 문제를 풀어가면 안 돼요. 빠르게 가야 돼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자, F 도함수가 0에서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문제에 줬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F'0은 0이어야 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0의 좌미분 계수가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들어가야 되고요. 답은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실수예요. 자, 이제 이게 왜 함정이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때 R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수라고 생각하기 좋아요. 자, 그걸 자연수로 착각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쓸 수 있나요? 4. 근데 이건 자연수가 아니고 실수일 때도 가능하죠. 3.2가 돼도 괜찮아요. 자, R이 파이가 돼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함정에 안 빠지고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피해 가셨기를 바라고요. 문제를 풀어보죠. 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0에서의 좌미분 계수가 0이에요. 0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우미분 계수의 계산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자, 우미분 계수의 정의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요 값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요것의 극한이 존재하고 0이 돼야 돼요. 근데 앞부분의 극한이 뭐죠? 이 앞부분의 극한이 0인 걸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의 극한이 0이에요. 전체 극한이 0이려면 이 뒤쪽 극한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이게 0이려면 여기 진동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따라서 조임 정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조임 정리를 쓸 수 있으려면 자, 이것이 x의 양수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r 빼기 1이 0보다 크면 돼요. 첫 번째 r이 1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자, x가 0보다 작을 때 f의 도함수 뭐 계산했지만 바로 0인 건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x가 양수일 때 f의 도함수는 미분 규칙을 써서 계산해주면 되죠. 이것이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도함수가 0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x가 0에 플러스로 갈 때 도함수의 극한이 0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 진동하고 진동해요. 이걸 전부 다 0으로 보내려면 조임 정리를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임 정리를 쓸 수 있으려면 지수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요. 첫 번째 6 빼기 r 빼기 1이 양수니까 자, r은 5보다 작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r은 1보다 커야 되고 r이 3보다 커야 되니까 공통으로 만족해야 되죠. r은 3과 5 사이의 숫자이면 된다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자, 10번. 자, 10번 문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상적분은 아니에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상적분은 아니고요. 적분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극한을 보내버리면 되고요. 답은 4분의 1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올해 시험 문제는 적분 계산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자, 부분적분을 쓰라는 문제죠. 그래서 뭐 특별히 부분적분에 대한 설명 제가 해주지 않아도 되겠죠. 부분적분을 써서 계산을 해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극한을 보내버리면 4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필기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이 따라가면 되니까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문제를 참고해야 돼요. 올해 적분이 많이 나왔다, 내년에도 많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런 적분 계산이 틀리면 곤란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미적분학 문제를 미리미리 좀 풀어두셔야 돼요. 미적분학 이런 문제 계산들은 시험에 닥쳐서 계산하기엔 너무 촉박하거든요.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미적분학의 연습 문제들을 틈틈이 풀어가서 이런 계산을 틀리지 않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자, 빠르면서 틀리지 않아야 돼요. 기입형 문제는 답이 틀리면 점수가 다 날아가는 거죠. 연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11번은 제가 풀이를 두 가지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3차원 유클리드 공간 R3에서 자, 어떤 곡선이 주어졌는데 자, 토션은 상수고요. 곡률은 1이 주어진 단위 속력 곡선이 주어졌어요. 근데 알파가 아니고 베타에 대한 문제. 베타는 무엇이 0부터 S까지 자, 곡선 알파의 주법선 벡터장의 적분한 값으로 베타를 주고요. 저 베타의 커버처하고 토션을 구해서 자, 커버처 더하기 토션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자, 답은 1 더하기 타우의 제곱. 타우는 뭐예요? 알파의 토션의 루트를 씌운 거죠. 자, 먼저 정석적인 방법을 봅시다. 자, 베타를 한번 미분해버리면 자,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NS가 만들어져요. 자, N은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베타가 무슨 곡선이다? 단위 속력 곡선이다. 따라서 우리 무엇이 돼요? 베타를 한번 미분한 것이 바로 뭐예요? 베타의 접선 벡터장이다. 자, 그래서 베타의 접선 벡터는 여기다 베타라는 첩자를 썼어요. 베타의 접선 벡터장은 알파의 n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t를 한번 미분해야 돼. t'은 n'이고요. 프레네스레의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커버처의 t 더하기 토션의 b. 자, 커버처가 몇이라고 1이라고 그랬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더하기 토션의 b가 만들어져요. 자, 이것의 절대값이 베타의 커버처니까 절대값은 루트 1 더하기 타우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제 베타의 n을 구하면 베타의 n은 자, 이제 t'을 커버처로 나눠주면 되죠. 이 베타의 n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베타의 b를 구하는 것. 종법선 대장은 t하고 n에 외적해서 쭉 계산대로 따라가 주면 돼요. 자, 그런데 베타를 구해서 미분하게 되면 자, 이제 요 값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커버처가 1이거든요. 이거 1 없어지니까 계산하면 0이 만들어져서 토션이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커버처 더하기 토션은 루트 1 더하기 타우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미분계를 공부했을 때 정석적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여러분이 미분계를 좀 많이 공부한 분들은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풀이 중에서 어디가 문제냐면 첫 번째 풀이 중에서 커버처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션을 구하는 과정이 길고 귀찮죠. 자, n을 구하고 b를 구할 때 외적하고 미분하고 이 과정이 길어요. 자, 그래서 저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곡률과 열률 두 개가 상수인 곡선은 무엇밖에 없다? 원기둥 나선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미분계한 문제풀이반에 항상 잘 풀어드리는 문제인데요. 이 원기둥 나선은 굉장히 중요한 임용시험에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곡선이기 때문에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원기둥 나선은 이런 꼴로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곡률은 R제곱 더하기 H제곱분의 R이에요. 근데 이게 1인 거고요. 다 R도 구할 수 있지만 이거 몰라도 돼요. 써드렸지만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커버처는 1이고요. 토션, 이거 몰라도 돼요. 자, 커버처는 1이고 토션이 요거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1 더하기 토션의 제곱은 R제곱 더하기 H제곱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계산할 건데요. 굳이 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풀이 1번과 풀이 2번을 같이 본다면 계산이 빨라져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기둥 나선의 주법선 벡터장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가 0이에요. 따라서 베타 계산해보나 마나
여기가 0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설명을 위해서 써드렸어요. 이거 안 써도 괜찮아요. 원기둥 나선에 우리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평면 곡선이다. 따라서 베타는 평면 곡선이 토션이 뭐다? 0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 열심히 써드렸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원기둥 나선이다. 따라서 베타는 평면 곡선이다. 토션은 0이다. 자, 다시 풀이 1로 들어가 볼까요? 풀이 1번에서 커버처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션은 뭐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0인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커버처 더하기 토션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바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풀이 1번, 2번을 따로 만들어 드렸지만 1번, 2번을 결합해 버리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어 버려요. 자, 그래서 풀이 2번에서도 이제 계속 계산을 해가는 거예요. 토션 0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풀이 2번에서 우리 커버처를 계산을 했죠. 자, 커버처를 계산해주면 C분의 1이고요. C가 아까 루트 R제곱 더하기 H제곱분의 1이고 계산해주면 루트 1 더하기 타우제곱이 되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자, 풀이 2번이 D는 생각하지 말고요. 커버처는 풀이 1번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 뭐예요? 토션은 풀이 2번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되어버려요. 자, 12번은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근데 미분기하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내년에도 과연 미분기하가 두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봐야 될 것이냐. 자, 나중에 문제를 다 풀고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3차원 R3에 놓인 곡면 M이 주어졌어요. 자, 이 곡면은 회전면 형태로 주어졌죠. 어떤 거예요? 자, 이 포물선을 회전시켜서 만든 회전면이에요. 자, 음함수로 쓰면 G 이퀄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곡면이 되어버려요. 여기에 포함되는 여기 S예요. U가 0부터 1 사이고 V가 0부터 파이기 때문에 자, 이제 높이가 어디까지 지나면 2분의 1까지 지나서 이걸 반바퀴만 돌린 거죠.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이 부분이 우리 곡면 S예요. 잘라내면 이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곡면의 경계는 어디가 곡면의 경계죠? 곡면의 경계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곡면의 경계. 이렇게 따라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곡면의 경계죠. 여기는 곡면 U가 돼버리고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곡면의 경계에 각이 두 군데요. 90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S의 경계를 이렇게 썼을 때 미분기하학자에 쓰는 기호예요. 자, 측지곡률을 S의 경계는 곡선이죠. 측지곡률을 G의 커버처라고 측지곡률을 할 때 자, 이제 측지곡률의 합을 절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답은 루트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이 문제는 가우스 본네의 정리를 쓰라는 문제죠. 자, 곡면 M의 단순 영역 D 내부에 조각 정직 단일표 곡선이 주어졌을 때, 자, 이제 영역에서 가우스 곡률을 면적분한 것 더하기 측지 곡률의 합 더하기 이건 요 각들의 합이거든요. 각이 꺾인 각들의 합이 2파이가 된다예요. 자, 근데 그림에서 했지만 여기가 90도 90도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가 돼 버려요. 여기 파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구하는 자, 경계에서 측지 곡률의 합은 요 값이 돼 버리죠. 파이 빼기 영역 내부에서 무엇이에요? 가우스 곡률의 우리 면적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저는 빠르게 썼지만 여기 여러분이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미분기하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런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회전면이라든가 몽주 곡면의 계산은 여러분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전면에 가우스 곡률을 구하는 식에 집어넣어 버리면 가우스 곡률이 1 더하기 U제곱의 제곱분의 1이 만들어지는데 조심할 것은 이것은 가우스 곡률을 그냥 적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DA는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면적수라고 부르는 것들. 저 DA는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어떤 걸 써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공식이면 이걸 써도 괜찮죠. 집어넣어 버리면 DA가 U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U의 제곱의 DU DV. 자, 그래서 계산해 주면 우리 영역 S에서 가우스 곡률의 적분은 자, 이제 0부터 1까지 0부터 파이까지죠. 자, U는 0부터 1까지 V는 0부터 파이까지 가우스 곡률의 DA. 자, 또 여기서 적분이 만들어졌죠. 자, 문제 자체는 적분이 아닌지 모르지만 적분을 해야 되는 문제로 만들어졌어요. 계산해주면 이 값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파이에서 빼주면 루트 2분의 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13번이에요. 자,
R2에 곡선 C가 주어졌어요. C를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 이동을 했어요. 자, 초점이 X축에 있는 쌍곡선이 되는 자연수 A 중에, 스몰 A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자,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2교시 문제에서 선형대수 문제는 이게 다예요. 근데 완벽한 선형대수 문제가 아니죠. 선형대수는 기껏해야 뭐예요? 45도 회전 이동했을 때 나오고 선형대수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복수해석값도 안 나와요. 뒤에서 보면 2교시에.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미분기하 문제가 두 문제가 됐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일단 보죠. 쌍곡선은 두 초점 사이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체예요. 타원은 두 초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체예요. 그래서 초점이라고 부르는 게 두 점이 주어졌다면 타원은 이걸 따라가는 타원은 이 점에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한 점들이 타원이고요. 거리의 차가 일정하게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점이 바로 뭐예요? 쌍곡선이에요. 이 점은 이 두 개의 차이가 항상 일정해요. 자, 일단 먼저 쌍곡선을 보기 전에 회전 이동에 관련된 걸 봅시다. R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부르겠어요. 시계 방향으로 4분의 파이 회전을 이렇게 써버리면, 자, 이제 x, y를 요 행렬을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 행렬을 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지금은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고요. 이런 부분은 선형대수에서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새로운 좌표를 대문자 x, 대문자 y라고 쓰겠어요. 자, 동치인 말, 스몰 xy는 요것의 역행렬 곱하기 대문자 x, 대문자 y. 그래서 스몰 xy는 요식이 들어가니까 스몰 x는 루트 2분의 1의 대문자 x 빼기 y, 스몰 y는 루트 2분의 1의 대문자 x 더하기 y가 되어버려요. 자, 이 식을 문제에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버리면, 자, 이게 우리 문제에 주어진 식이죠. 여기에 x자리에 우리 루트 2분의 1의 대문자 x 빼기 대문자 y를 집어넣어서 쭉 계산해서 풀어버리면 이 식이 만들어져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이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는 대문자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고요. 대문자 y제곱의 개수가 음수가 되는 스몰 a를 구하면 돼요. 자, 그 이유가 뭔지를 봅시다. 일반적으로 쌍곡선의 표준형은 이 형태예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게 초점이 x축에 있는 쌍곡선의 표준형이에요. 초점이 y축에 있으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 부호가 바뀌면 초점이 y축으로 가버려요. 초점은 요게 초점이거든요. 이거 몰라도 되겠고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초점이 x축에 있는 쌍곡선의 표준형, 중심이 원점인 쌍곡선이거든요. 평행이동했을 때 초점이 바뀌지 않으려면 어떻게 평행이동해야 돼요? x축 막으로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자, 그렇게 바꿔줘 버리면, 자, 이게 일반적으로 초점이 x축에 있는 쌍곡선의 일반형이 돼요. 이게 표준형 일반형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전개를 해서 이 형태로 고쳐주세요. a제곱 b제곱을 양변을 곱해주면 이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곡선의 일반형은 이렇게 써요. ax제곱 더하기 by제곱부터 이렇게 쓰는 것이 2차 곡선의 일반형이에요. 이게 타원도 됐다가 쌍곡선도 됐다가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대문자 a, b, c, d, e 이것들의 숫자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 형태를 맞춰 본다면, 자, 어떤 형태의 꼴이 돼야 되냐면, 자, 초점이 x축에 있는 쌍곡선은, 자, 이게 대문자 a 자리, 대문자 a는 양수가 돼야 돼요. 이게 대문자 b예요. 자, 대문자 b에 해당되는 거 음수가 돼야 돼요. 자, c에 해당되는 거 c는 0이 돼야 되죠. c는 0이 돼야 되고요. d 이거죠. 자, d는 상관없어요. 양수 음수 알파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정되는 게 무엇이 돼야 돼요? 자, 대문자 a가 양수, 대문자 b가 음수의 형태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 자, 대문자 a가 양수, 대문자 b가 양수, 음수, 여기 0, 여기 0. 이런 형태의 곡선이 초점이 x축에 있는 우리 쌍곡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문자 a에 해당되는 게 a제곱 더하기 14a죠. 대문자 b가 요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a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a가 1 이상이니까, 자, 이거로부터 구하면 a는 15 이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쌍곡선에 대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고요. 자, 14번 우상수학으로 갑시다. 자, 14번은 제가 정석대로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이라는 걸 특수한 상황을 본다면 문제를 보고서 빨리 9개라고 직관적으로 써야 답을 생각해 놔야 돼요. 자, 일단 직관적으로 9개일 것이라 생각해 놓고요. 다른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없으면 이거 9개라고 쓰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 확인해 보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자, 왜 그런지를 봅시다. 성질이 달라요.
F역상의 1, 유한집합. 원소 몇 개예요? 1, 2, 3, 4, 4개. F역상의 2, 유한집합. F역상의 3은 무한이 많아요. 이 두 개가 성질이 달라요. 여집합의 유한, 무한이 바로 중요한 게 여유한 이상이죠. 우리 위상이 여유한 이상이에요. 여유한 이상에서는 여집합이 유한이냐 무한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갖는데, 자, F역상의 3의 여집합은 유한집합. 이것들의 여집합은 무한집합이에요. 성질이 다르니까, 자, 불연속점은 어디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 위쪽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위에 점들의 개수가 몇 개죠? 9개죠.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문제가 뭐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무한계라고 쓸 수 없죠? 여기는 없을 거예요. 여긴 불연속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몇 개일 것이다? 9개일 것이다. 저희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죠. 문제를 보는 순간 이거 9개를 알고 직관적으로 알고요. 자, 지금 이거 확인하면 안 돼요, 원래. 왜? 이거 확인했는데 9개가 나왔어요? 자, 내 생각이 맞았구나. 좋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이거 확인하는 동안 뭘 못했어요? 다른 문제 못 풀었어요. 확인하는데 2분이 걸렸다고 칩시다. 2분 동안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그걸 버린 거예요. 자, 제가 모의고사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임용시험은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작용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거 열심히 풀고서 9개 맞았다 좋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교시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 몇 문제를 못 푸신 분이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건 직관적으로 9일 것이다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이제 확인을 해보죠. 자, F가 P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FP의 임의의 열린 근방 V에 대해서, 근데 공변역이기 때문에 이산 이상이죠. 자, 정역에 어떤 열린 집합이 있어야 돼요. 어떤 P의 열린 근방이 존재해야 되는데 FU가 V에 포함되는, 다른 말로 U가 F 역상의 V에 포함되는. 자, 이제 모든 열린 근방에 대한 만족이 돼야 되니까, 자, FP의 열린 근방 FP 한 점짜리, 이것도 이산 이상의 열린 집합이에요. 여기도 성립이 돼야 돼요. 따라 U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U의 여집합이 유한집합이거든요. 따라서 이곳의 여집합이 뭐가 돼야 돼요? F 역상의 FP의 여집합이 유한집합. 이게 유한집합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유한집합이 된다면 연속, P에서 연속. 그렇지 않으면 P에서 불연속이에요. 자, 아까 말한 대로 n이 1부터 9까지는 불연속이고요. 10 이상에서 연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9개인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15번. 자, 문제는 뭐 쭉 여러분 읽으면 되겠죠? 자, 우리 사실은 이건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인데, 자, 이걸 이항분포로 계산하지 말고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라. 자,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면 돼요? 표준 정규분포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단계만 따라가면 되는데 연속성 보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n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 BNP는, 자, 평균이 NP고요. 분산이 NP 곱하기 1 빼기 P인 우리 정규분포랑 비슷하다. 그래서 X는, 우리 확률변수 X는, 자, 계산해주면 우리 몇이에요? 평균이 80이고 분산이 6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다음 표준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이걸 시그마분의 X-B를 집어넣어버리면 우리 무엇이 돼버려요? 여기가 2분의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연속성 보정을 한다면 여기가 바뀌는 거죠. X가 80부터 92가 아니고 79.5부터 92.5예요. 왜냐하면 이항분포는 이산분포예요. 하지만 정규분포는 연속분포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죠. 자, 정규분포에 79.8이 나온다면 반올림해서 80으로 보겠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연속성 보정을 한다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만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K가 2분의 3인 걸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2교시 전공 A의 기입형 문제를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서술형과 논술형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논술형하고 서술형, 특히 논술형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3교시에 가면 문제 수가 대폭 줄어요. 근데 시간은 길거든요. 자, 이때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답안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자, 2교시 전공 A는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3교시 전공 B는 답안 작성의 싸움이에요. 자, 이제 우리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왜 그게 중요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죠.